시승하시고 있는 차는 인피니티 QX30입니다. QX30은 이제 뭐 지금 보실 때 이제 차량이 작기도 하고 꼭 해치백 같은 스타일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차는 이제 소형 SUV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지난 2005년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G 세단이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포티 세단 M이 있었고 플래그십 세단인 Q가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이제 SUV 라인업 중에서는 FX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단종이 됐는데 사실 FX는 굉장히 도발적인 뭐 디자인 같은 경우 굉장히 예뻤어요. 아름답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SUV로서 뭐 퍼포먼스가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여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는데 FX가 이제 그 글로벌 그 전략에 따라서 인피니티 측에서 이제 단종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 차가 있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기 때문에 단종된 게 지금도 굉장히 아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인피니티는 한 10년 전만 해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G라든가 M이라든가 Q, FX 같은 모델 라인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브랜드 네임이 전부 다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단 같은 경우는 이제 Q로 통일을 했고 그래서 Q30, Q50 그리고 이제 스포츠 쿠페인 Q60이 있습니다. 지금 타시는 차는 QX30인데 얘는 이제 QX 같은 경우는 이제 SUV로 속합니다. 30이 있고 QX50이 있고 QX60 그리고 이제 QX80이 있습니다. QX80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이 5000cc급이거든요. 캐딜락이 선보이는 그 6.2L급 에스컬레이드 얘를 타겟팅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차입니다. 8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카리스마가 있고 좀 웅장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인피니티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닛산의 고급차 브랜드, 그러니까 닛산이 만든
닛산은 이제 닛산의 기술의 닛산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는데, 닛산이 만든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러니까 먼저 그 시장 배경을 보면 일본 차 중에서 이제 토요타라든가 혼다 같은 경우, 또 닛산 같은 경우는 대중차 브랜드로서 굉장히 뭐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에 속하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타겟을 하다 보니까, 특히 1980년대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BMW 같은 이런 고급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차만 가지고서는 어떤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더 이상 끌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일본에서 판단을 해서 어떤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렉서스라는 그런 브랜드, 혼다는 아큐라, 그리고 닛산은 지금 타시는 인피니티 브랜드를 이제 미국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 렉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20여 년간, 그러니까 1989년도에 렉서스, 아큐라, 인피니티가 동시에 나왔는데, 렉서스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까지 오르기까지는 한 20여 년이 걸렸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내놨습니다만, 제네시스는 이제 역사가 한 3년 정도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인지도가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 렉서스나 아큐라 또는 인피니티를 비교를 한다면 제네시스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JD 파워 같은 데에서도 제네시스의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다시 이제 이 차로 돌아와서 QX30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량 2.0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어요. 2.0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 이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배기 매니폴드에 장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기가스를 통해서 구동력을 이제 발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자연 흡기 엔진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툭 치고 달리는 그런 가속감이라든가 주행성이 굉장히 좋죠. 얘는 참고로 이제 211마력을 발휘를 하는데, 최고 출력이 211마력에다가 토크감 같은 경우는 35.7kg 포스 미터를 발휘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실용 엔진 회전 영역, 그러니까 RPM 한 1200부터 4500 사이에서 토크감이 꾸준히 이렇게 발휘됩니다. 물론 이제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는데도 이렇게 저속에서부터 저 RPM부터 이렇게 쭉 토크감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터보 차저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쭉 치고 달리는 맛.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정체가 돼서 속도를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페달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툭 치고 달리는 그런 작은 차로서 맛깔스럽게 달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피니티 QX는 뭐 지금 30으로서 소형 그 SUV에 속하지만, 인피니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좀 디자인이죠. 역시 디자인인데 1989년부터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제 30년 됐거든요. 딱 30주년 됐는데 어떤 뭐 패밀리룩 처리한 게 그대로 30년간 이어오고 있어요. 뭐 인피니티를 처음 봤을 때 눈을 형상화시킨 헤드램프라든가, 또는 더블 아치 형태의 그 라디에이터 그릴, 이거 두 가지만 딱 보면 멀리서도 얘가 인피니티구나, 가까이 가서도 얘가 인피니티구나,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피니티 엠블럼은 이제 무한한 도로를 이렇게 쭉 형상화시킨 그런 엠블럼인데, 제가 봤을 때 뭐 저 디자인도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디자인도 좀 예쁜 그런 느낌이 듭니다.
QX30은 차가 좀 작아요. 차가 작다 보니까 얘를 이제 주로 타겟팅하는 소비자 타겟층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엔 우리나라도 이제 핵가족화가 아주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 혼자만의 여유를 좀 즐기고 싶은 사람, 1인 뭐 이런 사람들이 요 차를 타겟팅해서 타는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뭐 4인 가족 이런 형태로 타는 게 아니라 혼자만 그냥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주말에 차 끌고 나간다든가, 차도 사이즈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동 편의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엑셀을 밟다 보면 이제 얘가 그 터보차저를 적용한 모델이라서 살짝 터보렉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터보렉이 이렇게 심하다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감이 고속으로 갈수록 굉장히 그 경쾌한 반응, 굉장히 경쾌하고 어떤 그 차가 힘차게 달리는 맛이 상당히 그 쾌적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인피니티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얘는 살짝 두터운 느낌, 그러니까 약간 다듬어지지는 않았지만 우웅하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A 클래스, GLA, CLA와 이제 그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트라든가 뭐 이게 좀 하드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 유럽 스타일 어떤 주행 감각은 살짝 유럽 스타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행감은 지금 이렇게 느껴볼 때 뭐 소형 SUV인데, 야, 이 차는 정말 그 스포츠카 뺨칠 정도로 어떤 그 툭 치고 달리는 맛, 이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스포츠카 못지않게 이렇게 툭 치고 달리는 그런 프론트 드라이빙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20대나 30대 초반의 소비자층이라면 또 이런 어떤 주행 감각에 따라서 만족감을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가솔린 엔진을 보통 적용하면 이 실내의 그 NVH 진동 소음이 굉장히 좀 조용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는 뭐 바닥에서부터 이 로드 노이즈라든가 아니면 이런 풍절음, 주행을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그런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은 살짝 듭니다. 주행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뭐 정통 스포츠카를 달리는 맛하고는 또 달라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 뭐 엔진 사운드라든가, 물론 이제 배기량도 굉장히 좀 높죠. 보통 이제 3.0L급 이상에서 스포츠카 배기량이 구성이 되는데, 지금 QX30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해치백 같은 스타일, SUV 세그먼트는 무조건 SUV에 속해요. 인피니티가 QX라고 이렇게 모델명을 지은 것도 얘는 이제 SUV에 속하는데, 꼭 해치? 그러니까 굉장히 해치백으로서도 아주 강력한 그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하대치 같은 느낌이 사실은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SUV라기보다도 해치백에 가까운데 어떤 그 크로스오버된 스타일,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는 SUV이지만 살짝 크로스오버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네요. 예. 굉장히 그 주행 성능은
만족스럽습니다. 터보 차저다 보니까 터보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이제 터보렉이 살짝 나오긴 해요. 근데 큰 불편함은 없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킥다운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스포티한 주행감을 그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QX30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 모드가 노멀과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매뉴얼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취향이라든가 개성 또 뭐 도로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조율해서 운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로에서 쭉 달리다 보니까 어떤 뭐 코너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부담감은 없거든요. 근데 이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SUV면서도 이제 소형 SUV면서도 4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어떤 뭐 눈이라든가 비가 뭐 많이 쏟아질 때 이럴 때 이제 미끄러움 같은 걸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은 완만한 그런 길인데 코너링 같은 경우 이제 리어 엑셀에 어떤 회전차를 50%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주행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죠. 물론 이제 기름은 조금 더 먹겠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지금 QX30에는 이제 ADAS 기능이 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신호등을 켜지 않고 이렇게 지금 그 차선을 밟게 되면 경고가 들어오죠. 뭐 직접 그 레인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주거나 그러진 않고 경고를 신호로 줘서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주행에 주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수준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 레인을 그대로 이어가게끔 뭐 ADAS 기능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